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이버랩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네, 딱 제가 딱 원했던 만큼 인원수만큼 와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분위기는 되게 좋네요. 네, 조촐하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KS 유저는 별도로 경품이 아니라 선물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이 선물은 이제 라인과 네이버 캐릭터로 만들어진 머그잔이에요. 개당 25,000원짜리거든요. 상당히 비싼 선물입니다. 제가 이 발표 끝나는 도중에 이 선물을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필드에서 루시 액세스 필터를 써보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써보셨거나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전에 들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네. 제가 여기 맨 앞에 계신 분한테 먼저 선물. 네, 그럼 발표하는 도중에 나머지 선물 3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순서는 XS 공격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공격의 유형, 그리고 XS 방어 방법,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는 XS 공격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어떤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XS 공격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 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 OWASP라는 단체에서 2010년도와 2013년도에 3년 주기로 세계 웹 10대 취약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시면 XS 공격이 2010년도에는 2번째 랭크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는 3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0대 웹 취약점 중에서도 아주 나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험도도 아주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웹 10대 취약점을 5가지 기준으로 표로 만든 자료인데요. 이 자료 또한 OWASP라는 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이 XS 공격은 내부 사용자나 외부 사용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공격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의 가능성은 평균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평균 등급은 상중하 등급으로 봤을 때 중간 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공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취약점 분포는 아주 넓은데, 취약점 분포가 넓다라는 말은 사용자 입력이 가능한 모든 폼에서는 이 XS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취약점이 아주 넓고 개발자가 일일이 방어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다행히 탐지 가능성은 쉬운데요. 이 XS 공격은 코드 분석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쉽게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XS 공격을 받았을 때 영향도도 중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중하로 봤을 때 다른 10대 웹 취약점에 비해서 중간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격이 혹시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에 발생을 하셨다면 그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 액세스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액세스 공격에 대해서 서술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액세스 취약점은 애플리케이션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적절한 검증이나 제한 없이 웹브라우저로 보낼 때 발생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 XS 공격은 전 세계 스웨덴 공격 방법 통계에서 6.2%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높은 수치이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25대 소프트웨어 오류에서 4번째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S 공격으로는 사용자의 쿠키나 세션 탈취, 그리고 웹사이트 변조, 악의적인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XS 공격이 가장 일반적인 공격 패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XS 공격은 공격자가 보통 이제 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그 게시물 안에 XS 공격 코드를 심는 거죠. 심은 다음에 그 게시물을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그 게시물을 클릭하면서 클릭함과 동시에 그 XS 공격 스크립트가 자신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이제 XS 공격이 발생하므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쿠키 값을 가로채서 이제 그 쿠키 값을 사용자의 쿠키 값을 공격자에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럼 이제 공격자는 사용자의 쿠키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 쿠키 정보를 토대로 그 사람의 정보로 로그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로그인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뭐 관리자 권한 획득이라든지 악성 코드 다운로드라든지 이제 이런 공격 추가적인 공격 또한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격 패턴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XS 공격을 막으려면은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첫 번째는 열심히 한번 비시면 네, 공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농담이고요. 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입출력 값을 직접 검증한다거나 검증해서 무효화를 하시면 돼요. 자체 구현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 저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루시 액세스 필터는 적지 않았는데 예, 그 외 라이브러리들로 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체 구현한 방식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마 액세스 공격을 막는 방법으로 아마 다들 이런 패턴을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전자정보에서 가져온 소스인데 이 전자정보에서는 HTML 태그 필터라는 클래스에서 이 액세스 공격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필터는 잘 아시다시피 서블릿 리퀘스트 래퍼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그 클래스에 있는 뭐 겟 파라미터나 겟 파라미터 밸류 뭐 이런 메소드들을 이제 오버라이딩해서 그런 메소드의 호출이 일어날 때마다 리퀘스트에서 파라미터를 가져온 다음에 HTML 태그로 인지가 가능한 이제 모든 요소들을 정해진 HTML 엔티티 엔코딩으로 엔코딩 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 그 HTML 공격 요소를 방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의된 클래스를 이제 웹.xml에 필터 매핑을 해서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이제 모든 요청들이 이 필터를 타게 되므로 액세스 공격이 방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하고 심플한 방법인데요. 액세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보시면 뭐 안전한 내부 URL이거나 아니면 필터링을 전혀 할 필요 없는 파라미터일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게 되시면 전부 다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좀 안전한 파라미터임에도 필터링 하게 되는 게 껄끄러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필터를 결정적으로 이제 못 쓰는 도메인도 있는데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담당하시는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HTML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데이터로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HTML 데이터를 입력시킬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시면 사용자가 작성한 HTML이 전부 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사용하실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 방법으로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이제 OWASP라는 오픈소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예로 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XS 공격을 OWASP에서 공격 유형을 정의하고 이 디펜스하는 방법을 가이드하다 보니까 이제 이 API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드 샘플이라는 게 XS 공격 유형이에요. 이 OWASP라는 단체에서는 이 XS 공격 유형을 8가지로 정의를 했고요. 이 8가지 유형에 대해서 디펜스 방법이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디펜스 방법이 아까 전자정보에서 했던 스타일대로 HTML 엔티티 엔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URL 공격일 경우에 뭐 URL 엔코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URL 밸리데이션을 체크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뭐 화이트리스트 설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CSS 헥스 엔코딩, 뭐 유니코드 헥스 엔코딩 그런 방식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전자정보 방식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이전 전자정보 방식은 필터 매핑을 통해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필터링을 했는데 얘는 API들을 종류별로 있으니까 개발자가 상황별로 판단해서 API를 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전자정보 스타일처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직접 API 호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네요. HTML 밸리데이션 기능도 있거든요. 이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사용자가 HTML 데이터를 입력해도 깨지지 않고 액세스 공격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이제 루시 액세스 필터와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 루시 액세스 필터라는 오픈소스를 만들었을 때는 뭐 기존의 오픈소스에 뭔가 없는 기능이 있으니까 만들게 되었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기존 오픈 소스에서 어떤 거를 가장 중요점으로 했냐면 먼저 쉬운 설정 방법이 가능하냐. 근데 이제 이 쉬운 설정 방법을 제공한 오픈 소스들은 여러 개가 있긴 했어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화이트리스트 설정 방식을 제공하느냐. 이 화이트리스트 설정 방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 액세스 공격을 발생시키는 공격자의 의도대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락된 그런 이제 패턴들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 설정 방식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삭스 방식의 파서를 지원하느냐. 이제 이 삭스 방식의 파서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HTML 밸리데이션 과정을 수행할 때 파싱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액세스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 파싱하는 방법으로 돈 방식과 삭스 방식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보통 개발하실 때 XML 같은 거 파싱하실 때 뭐 삭스 파서, 돈 파서가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돈 파서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메일이나 카페 그런 쪽의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대용량의 HTML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용량의 HTML을 파싱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 방식보다는 삭스 방식이 훨씬 메모리 사용량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삭스 방식의 파서를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삭스 방식의 파서를 지원하는 API는 없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루시 액세스 필터라는 오픈 소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액세스 필터 중에서 삭스 방식의 필터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개발하고 특허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실제 특허청 가서 보시면 이 액세스 필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액세스 필터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시 액세스 필터는 돔과 삭스 방식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삭스 방식의 파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돔 파서 방식에 비해서 동시에 훨씬 많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훨씬 더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XML 기반의 화이트리스트 필터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파악된 공격 유형만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하는 블랙리스트 방식과 달리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허용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필터링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 유형도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점. 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설정 파일이 역할별로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세 종류 간에 오버라이딩이 가능해서 뭐 설정 파일을 설정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상위 담당자가 설정한 설정 파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주 강력한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HTML 엔티티만 엔코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코드 레벨에서 좀 더 추가하고 싶은 작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저희는 이제 이벤트 리스너 기능까지 제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벤트 리스너는 뭐 엘러먼트가 필터링이 될 때, 어트리뷰트가 필터링이 될 때 등록한 이벤트 리스너가 동작함으로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심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필터한테 맡겨서 이 부분만 필터링 해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이 기능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기능을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장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당연하지만 한국어를 구사하고요. 지금도 구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GitHub에서 한국어로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액세스 공격 같은 경우는 크게 고려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비스를 만들 시간도 없는데 내가 이것까지 고려하면서 코딩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전장에 소개드렸던 그런 오픈 소스들은 매뉴얼 양이 좀 많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그걸 다 보면서 하라고 하면은 뭐 좋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아깝죠. 예, 게다가 기능도 훨씬 더 빈약한데 굳이 쓸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 기능도 훨씬 다양한 이 루시 액세스 필터를 쓰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루시 액세스 필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볼 텐데, 근데 이 세미나실에 시계가 없는데 제가
네, 그럼 본격적인 소개 단계 넘어가기 전에 선물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발하시면서 액세스 공격에 대해서 시달리신 적이 있나요? 시달려 보신 분 있나요? 아, 네. 그럼 그동안 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손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동안 네이버는 그 액세스 공격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당해왔어요. 지금도 공격을 당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공격자들이 공격을 할 때 주로 이제 대상으로 많이들 삼으시는 게 국내 사이트에서는 네이버를 많이들 삼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도 액세스 공격에 많이 시달렸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공격 시달리게 되면은 언론에 꼭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게 한번 발표가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엄청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네이버는 이제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루시 액세스 필터고 하나는 루시 액세스 서블릿 필터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루시 액세스 필터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액세스 공격만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이런 방패를 쥐어준 거고요. 그다음에 루시 액세스 서블릿 필터는 이전에 전자정부 스타일처럼 구사한 뭔가 좀 더 기능이 많은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방어 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방어막을 씌우는 거죠. 액세스 공격만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먼저 제가 이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한번 웹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아마 오늘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 이 라이브러리는 소개된 지는 꽤 오래 전에 소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쯤 그때 소개가 된 소스고요. 이제 그 이지용님이란 이 도커 관련 책을 쓰신 분이 개인 블로그에 이런 이제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다 소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학원에서도 이걸 이제 쓰는 실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뽐뿌 사이트인데 제가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개발자가 게시판에 뭐 이런 식의 공격을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이제 질문글을 남겼는데 답글로 이걸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키에도 루시 액세스 필터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나름대로 많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가 오래됐고 많이들 쓰고 있으니까 뭐 이런 안전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루시 액세스 필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단순 홍보하려고 나온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동료 결혼식도 있는데 바쁜 시간 쪽에서 나왔는데 단순 홍보만 하려고 나온 자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네, 루시 액세스 필터는 일단 GitHub 이쪽으로 오시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심볼인데 심볼의 의미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오픈된 쪽은 네이버 개발자 센터예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개발자 센터는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GitHub으로 오셔서 의사소통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는 이제 이걸 메이븐 센트럴에는 올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GitHub에만 릴리즈해서 쓰실 분들은 이제 알아서 그냥 쓰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쪽 이제 KSG 운영진 분들께서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 발표할 거면 센트럴에는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센트럴에 올려놨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폼.xml 파일에 디펜던시만 선언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루시 액세스 필터는 사용하실 때 총 두 가지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액세스 프리벤터라는 클래스고요. 하나는 액세스 필터인데 돈 방식이냐 삭스 방식이냐에 따라서 액세스 삭스 필터라는 추가된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1.6.3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세스 프리벤터는 사실 이제 루시 액세스 필터의 주 기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브 기능인데 이제 이 클래스가 왜 필요하냐면 그 아까 전에 루시 액세스 필터는 화이트 리스트 설정 방식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근데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 서비스에서는 화이트 리스트 설정 방식도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로 HTML 데이터를 입력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텍스트 파라미터만 입력하는 서비스도 분명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맨날 일일이 XML 설정을 해야 되냐?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심플한 기능에 HTML 엔티티 엔코딩만 수행하는 클래스가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액세스 프리벤터라는 클래스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 클래스는 내부적으로는 아파치 커먼 랭섬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커먼 랭섬을 사용하게 된 경우는 위에 보이는 소스는 2점대 버전이고 밑에 보이는 소스는 3점대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2점대 버전일 경우에는 한글 데이터가 깨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3점대 버전을 사용하게 됐고 이제 이 소스는 팁으로 깨지는 부분을 이제 캡처를 해왔거든요. 혹시 나중에 아파치 커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때 왜 깨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3점대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클래스가 하는 일은 HTML4 엔티티 기준으로 문자로 이스케이프를 수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아시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런 HTML 태그 문자열이 올 때마다 정해진 문자열로 이스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제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예제 코드는 GitHub에는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이제 이 점도 루시 XS 필터의 장점인데 테스트 코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JUnit 단위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그 하시면서 보시면 이해도가 훨씬 빠르세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문서를 보실 필요도 없고 이런 코드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디버깅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스트링 더티라는 쪽에 XS 공격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공격 코드를 XS 프리벤터 이스케이프를 태우게 되면은 정해진 HTML 엔티티로 엔코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엔코딩에 대한 이제 문자는 다시 역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테스트 코드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오픈소스의 메인 기능인데 XS 삭스 필터입니다. 제가 돈 방식을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삭스 필터를 많이 사용해달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삭스 필터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삭스 필터가 동작하게 되는 원리는 사용자가 화이트리스트 컨피그레이션을 설정을 하면 그럼 이제 XS 필터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화이트리스트 설정 방식을 토대로 컨피그 정보를 만들어서 XS 필터한테 넘겨요. 그럼 이제 XS 필터는 그런 이제 설정 방식을 갖고 있다가 더티한 HTML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마크업 파서라는 애를 통해서 이 필터가 인지할 수 있는 자료 구조 형태를 전부 다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는 태그다, 이 데이터는 속성이다, 이 데이터는 일반 그냥 텍스트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류를 해서 XS 공격이 있다면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냥 개념적으로 삭스 방식의 필터가 좀 더 좋다라는 건 알았는데 한번 수치상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삭스 방식이 돈 방식에 비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훨씬 적게 사용돼요. 인풋 대비 용량 삭스 방식은 8배 사용하는데 돈 방식은 18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 또한 삭스 방식이 좀 더 빠른데 6메가 HTML을 필터링할 때 삭스 방식은 대략 1초 정도. 근데 돈 방식은 1.4초가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더 이제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게 태그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점점 누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둘 다 OOM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OOM이 발생하는 기준이 삭스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훨씬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1기가의 가용 메모리 상황에서 22개 스레드에서 동시에 6메가 HTML을 필터링할 경우 삭스 방식의 필터는 OOM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돈 방식일 경우에는 9개 스레드에서 동시에 6메가 HTML 필터링할 경우 OOM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일반 유저가 6메가짜리 HTML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네이버 쪽에서 아마 뭐 첨부 파일이나 뭐 이런 쪽에 대용량 파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아마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는 삭스 방식이나 돈 방식이나 뭐 둘 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삭스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설정 파일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역할별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가 설정하는 루시 액세스 디폴트 삭스라는 설정 파일이 있어요. 이제 이 파일은 이 자르 파일 함께 포함돼서 배포가 되거든요. 이제 이 파일에는 HTML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를 정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통과가 가능한 HTML 엘리먼트 어트리뷰트만 오픈소스 1 개발자가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까지는 보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안팀이 별도로 있어서 이 보안팀에서 이 루시 액세스 슈퍼셋 삭스라는 설정 파일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파일에 정의하는 내용은 모든 네이버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 패턴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안팀이 있다면 보안팀이 할 수도 있겠지만 보안팀이 없다면은 뭐 공통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를 리딩하시는 분이 직접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요소 외에도 뭔가 좀 서비스 쪽에 특화된 설정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루시 액세스 삭스란 파일에 서비스 개발자가 직접 패턴을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모든 설정 파일들 간에는 상속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그 위 파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전사 공통 외에는 특별하게 좀 더 필터링할 게 없다라고 하시면 아예 그냥 정의를 안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흔히 사용하는 패턴인데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크게 엘리먼트 룰과 어트리뷰트 룰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당연히 HTML에는 엘리먼트 어트리뷰트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된 엘리먼트들은 디세이블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액세스 공격이 가능한 태그 요소들이니까 공격을 막아달라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룰 같은 경우에는 엘리먼트명 외에 속성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정의한 거죠. 보시면은 뭐 지금 설정의 내용은 스크립트라는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패턴을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특정 태그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만 막아줘, 이런 뭐 디테일한 설정도 가능하게 되고요. 여기는 굉장히 심플하게 설정했지만 훨씬 복잡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설정도 가능하고요. 네, 그럼 이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볼 텐데, 한번 이제 코드 몇 줄 안 되죠. 보시면 이제 액세스 삭스 필터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주어지는 아까 전에 그 화이트리스트 설정 파일이 있고, 그 설정 파일을 토대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신 다음에 사용자가 그 액세스 공격이 들어있는 태그를 전송을 했다면 이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문자열이 액세스 공격이 담겨있는 문자거든요. 제가 얘를 필터링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설정 파일에는 이 img라는 태그가 오면은 disable 시켜달라는 설정이 적혀 있고요. 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이쪽에 있으니까 되게 지금 불편한데. 네. 네, 여기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이 HTML 태그로 인지할 수 있는 이 꺽쇠가 지금 보시면 문자가 박혀 있죠. 필터링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의 지금 문제점은 보시면 아직은 이 문자를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얘까지 제거를 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설정을 추가했고요. 설정을 추가한 건 이 src라는 속성이 오면 스크립트라는 문자열이 있다면 필터링 해달라는
필터링을 해달라는 설정을 추가한 거예요.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런 패턴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성문이 지금 생성이 됐죠. 주성문이 생성이 되면서 내가 지금 필터링한 결과물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src라는 속성에 자바스크립트라는 문자를 쓸 수 없다라고 지금 필터링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또 장점은 태그가 안 깨졌어요. 이런 식의 필터링을 하면서 보시면 img라는 태그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장점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을 했다시피 사용자가 HTML에 입력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약에 서비스라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게시판 서비스가 되겠죠. 게시판에서 사용자가 HTML을 작성했는데 위에 있는 방식대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태그가 전부 다 깨지게 되거든요. 사용자가 봤을 때. 근데 밑에 있는 방식을 보면은 태그는 그대로 살아있고 내가 어떠한 걸 필터링 했는지는 알려줘요. 물론 이제 이것도 옵션으로 끌 수 있는데 옵션으로 끌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옵션을 끄게 되면 성능적으로 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순하게 HTML 엔티티만 엔코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더 코드 레벨에서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벤트 리스너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엘리먼트일 경우에 뭐 특정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벤트 리스너가 있습니다. 이 엘리먼트 리스너라는 걸 이제 구현하게 되시면 핸들 엘리먼트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할 작업을 정의하신 다음에 보시면 밑에는 설정 파일에 임베디드 태그가 있을 경우엔 이런 식의 리스너를 실행해주라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일 경우에도 동일한 이제 리스너를 제공하고 있어요. 사용 방식은 거의 동일하고요. 설정 방식은 동일하고 구현해야 될 이제 메소드만 화이트 URL인지 체크하는 메소드만 하나 더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은 액세스 프리벤터와 액세스 삭스 필터인데, 이 클래스에 이제 어떤 걸 사용하실지 결정하시게 될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이제 포인트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파라미터로 그냥 일반 문자열이라면 단순하게 이스케이프하는 액세스 공격 방어 라이브러리인 액세스 프리벤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서비스가 사용자가 HTML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실 경우에는 액세스 삭스 필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저희 이제 GitHub 사이트로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쪽 링크 확인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루시 액세스 서블릿 필터를 소개를 드릴 텐데,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액세스 공격을 막았느냐? 아니요.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액세스 공격은 이제 저희를 괴롭혔죠. 여전히 이제 언론에서는 네이버는 액세스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는 왜 액세스 필터를 쓰고 있는데도 액세스 공격을 당하고 있느냐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액세스 공격을 아직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딱 이거였어요. 다구리에 정말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액세스 공격을 발생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모든 포인트마다 개발자들이 방패를 전부 다 들고 와서 막을 수가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비스를 만들 시간도 없는데 이런 식의 방어 코드를 전부 다 이제 못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아이디어인데 아까 전에 전자정부가 만들었던 스타일대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액세스 공격만 걸러내는 필터를 만들어서 서블릿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길목에서 사전에 액세스 공격만 필터링하기로 한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길막을 해놓고 이제 이쪽으로 액세스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라이브러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액세스 공격 방어 체크를 누락하여 보안에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자가 일일이 개발하기도 힘든데 내가 이런 공격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이제 이런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가 개발이 되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아까 전에 전자정부 스타일대로 사용했을 때는 사용자가 그러면 HTML 입력 데이터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필터링 대상이 아닌데 전부 다 필터를 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저희는 이러한 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옵션을 좀 더 많이 제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별로 필터를 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루시 액세스 필터가 갖고 있는 모든 필터를 전부 다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자. 하지만 기본 원칙은 전부 다 필터링을 하되 내부적으로 안전한 URL이거나 내부적으로 안전한 접도를 가진 파라미터 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파라미터 명일 경우에는 필터링을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많은 서비스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이 루시 액세스 필터를 적용을 해보니까, 루시 액세스 필터를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서비스 팀에서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필터링 하겠다는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뭔가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URL과 프레픽스, 그 다음에 정확한 네임명으로 필터링하게 되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필터링을 제외하는 옵션은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고 실제 적용하면서 나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아마 좀 더 이제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아직 GitHub에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말에 공개를 할 예정인데, 현재 1.0.2 버전까지 나와 있고, 아까 전에 전자정부 스타일처럼 저렇게 웹.xml 파일에 필터 매핑을 선언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사용법이니까 기존의 설정 파일 외에 추가적으로 XML 파일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보시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모든 디펜더들을 전부 다 등록할 수 있고, 세 종류의 디펜더들을 전부 다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디펜더들 중에서 내가 뭐 어떤 걸 쓸지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제가 어떤 디펜더 쓸지 정의하지 않았다면 뭔가 디폴트로 쓸 수 있는 설정도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확한 네임을 지정해서 필터링을 제외할 수 있는 옵션. 지금 여기 설정 파일 보시면 파라미터 명이 Q인에는 필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필터링을 태우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글로벌 프레픽스라고 시작하는 저런 접도를 가진 모든 파라미터는 필터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나오는 설정은 이제 특정 URL일 경우에는 안전한 내부 URL이니까 쟤는 필터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옵션을 제공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기서 좀 더 디테일한 설정도 가능하긴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GitHub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사용했을 때 장단점이 뭐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장점은 확실히 XML 설정만으로 액세스 방어가 가능해져요. 뭐 새로운 패턴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XML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수정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개발자가 이제 액세스 방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 되기 때문에 개발자는 액세스 공격은 전혀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액세스 방어가 누락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설정 파일 하나로 액세스 방어 절차가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오셔서 설정을 확인하실 때도 이 XML 파일 하나 주시면 저쪽에 모든 URL과 파라미터명이 전부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의사소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이제 파라미터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적도를 가진 뭐 파라미터는 필터링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도를 가지는 패턴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파라미터에 예외가 없이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전 설계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거의 단점은 루시 엑세스 서블릿 필터를 쓰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가독성이 있고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름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하니까 뭐 굳이 뭐 이것 때문에 오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 적용해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 그러니까 신규로 개발하는 서비스에는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적용을 하신 다음에 뭔가 이런 식의 패턴은 필터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개발하는 서비스에서는 두 가지를 전부 적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만약에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에 적용을 할 때는 루시 액세스 필터만 적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 루시 액세스 서블릿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라미터에 필터링이 발생하게 되면은 뭔가 데이터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뭔가 좀 장애 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럼 이제 서비스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루시 액세스 서블릿 필터를 기존 레가시에 적용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테스트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리고 혹시 뭐 서블릿 필터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그러니까 액세스 공격을 막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둘 다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픈 소스이고요. 이제 오픈 소스이고 저희가 이제 주 업무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의 시간에 지금 3명의 개발자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컨트리뷰션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도 깃허브를 통해서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삼았던 문헌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OWASP 자료를 참조를 했는데, 저 위에 두 가지 자료만 참조하셔도 굉장히 액세스 공격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별개수가 71개인데 이게 지금 별개수가 조금 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늘어야지 회사에도 저희가 이제 이거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별을 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하게 받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맺은 말은 이제 아이유 노래인데요.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노래예요. 근데 저희는 뭐 굳이 만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깃허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깃허브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이 안 돼요. 네. 지금 와이파이 설정을 잠깐만요. 되나? 이게 되는 건가?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군요. 지금 와이파이 쓰시는 분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사구사라고 잡히는 거 있어요? 인터넷 원래 사구사라고 잡히는 거 있어요? 와이파이
많이 없었죠. 와이파이. 사구사. 인포 24194. 네,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되게 많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할 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사용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은 아니고 내가 뭔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액세스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된다면 이제 이런 식의 오픈 소스가 있다라는 점. 그 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소는 이쪽이고요. 네. 혈격수가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지금 2개가 남아 있고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CS 무료 많이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네. 혹시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정보 아시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구글 같은 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서블리부터는 공개를 하시게 되면 네. 다른 GitHub를 생성해서 따로 관리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네이버에서 공개하는 모든 오픈 소스는 네이버 계정 밑에 전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계정 밑에 그 루시 액세스 서블리 필터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예. 이달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아까 오픈 소스를 했는데 말씀하시기에 스크래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스크래는 원래 오픈 소스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뭐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런 식의 이런 식으로 구현했다라는 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낸 거지 뭔가 사용을 제약하기 위해서 낸 특허는 아니에요. 예. 네. 좋은 질문 하셨으니까 선물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만약에 그러니까 엘리먼트 어트리뷰트에 동일한 설정이 만약에 2개가 겹쳤다. 그럴 거면 이제 엘리먼트 속성을 따르게 되고요. 엘리먼트 속성을 먼저 따르는 게 기준이에요. 순서랑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엘리먼트 쪽에 선언된 룰이 먼저 적용이 돼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물이 없는데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나요? 네. 공격에 계속 시달리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예, 계속 버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몰랐던 어떠한 새로운 공격 패턴이 발생하게 되면은 보안팀에서 연락이 와요. 이런 식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고, 사내에서도 이제 이거를 거의 반 강제 형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것도 함께 유지 보수해야 하는 작업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이걸 뭐 버린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시간 되나요? 어떻게 둘 다 걸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정리해 보면은 엘리먼트 밑에 이런 어트리뷰트가 올 거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설정을 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아래 위에. 예. 그럼 전부 다 필터링 돼요. 예. 동시에 3개가 전부 다 필터링 됩니다. 네. 아까 설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보통
SS 필터가 적용된 대상이 게시판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URI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드라는 URI도 들어가요. 네이버 쪽에서는 뭐 다른 설계가 들어갔는지 아, URL 엔코딩 말씀하시는 거. 그런 일련의 뭐 걸어내기 위한 뭐 설계 같은 게 하는 게 있나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설계는 뭔가 되게 거창한 설계는 아니었고 그냥 파라미터 네임을 정할 때 뭔가 일관된 패턴으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식의 설계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서비스 특화된 필터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기보다는 서비스 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도 없는 것 같은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